가족 같은 친구여서 성장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 커도 아마 계속 아기 같은 느낌이 들고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엄마가 되고 오는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욕심으로는 한번 꼭 찾아갈게. 푸바오 사랑해. 손바오, 네. 그리고 손가이버,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 네, 별명이 맞습니다. 많으신 네네. 그 송영만 사육사님 모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생 때부터 지켜봐 오신 거잖아요. 네네. 애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가족 같은 친구여서 이게 쭉 성장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 커도 아마 계속 아기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저희 자녀들이 그러듯이 그런 느낌일 거거든요.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죠. 이제 팬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건데. 네네네. 뚱빵이라는 아, 별명을 어떻게 해서 짓게 되신 건지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생김새도 귀여운 친구여서 공주잖아요. 그런 귀여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뚱뚱하다는 좀 그렇고, 그래서 뚠뚠하다는 이런 단어가 좀 유행을 하던 시기여서 붙여주게 됐는데요. 100kg가 넘으니까 그보다 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빵자를 제가 붙였는데, 혹시나 이제 푸바오가 싫어할 수도 있어서 그 뜻을 또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나름 저희 느낌으로 풀어줬는데, 뚠빵이 체내에 행복이 가득 쌓였다는 뜻 아니에요, 뚠빵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기억이 나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해하셨던 게 정말 많은 장난감들과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매일매일 어떻게 기발하게 해내시는지 궁금하다. 네네.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하다. 저도 이제 추려봤는데 많긴 하더라고요. 한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소중하고 그런 친구가 이제 저희들한테 축복처럼 다가온 친구여서 일상에서 이제 그 친구의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던 중이나 휴무를 하고 하면 가족과 지내던 순간에도 가족들하고 푸바오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TV를 보면서도 푸바오 생각하고 푸바오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푸바오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됐던 것 같아요. 푸바오가 그런 것들을 예쁘게 잘 소화를 해줘서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색상이든 어떤 모양이든 푸바오 옆에만 있으면 그 푸바오 효과로 그게 빛이 발해서 푸바오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푸공주를 가장 빛을 발하게 해주는 화관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매년 생활하는 공간에 그 5월 정도가 되면 클로버 꽃들이 활짝활짝 피거든요. 중국에 가서도 이곳을 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해서 해줬는데 너무 예쁜 푸공주로 변신을 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강 사육사님 같은 경우는 자제분들이 되게 서운해한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어떠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강바오님 자제분들은 저도 아는데 이제 성인이 됐고요. 저희 자녀들은 아직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고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간 친구라서 조금은 덤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아빠는 원래 저런 일을 하고 푸바오를 많이 아끼고,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그만큼 또 제가 살갑게 해서 그런지 잘 이해를 해주고 질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푸바오가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큰 상황인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크게는 이 친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푸바오가 이제 4살이 되면 어른 판다가 되거든요. 원래 야생동물의 본연의 그런 습성도 나올 테고 짝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이제 본래 서식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에서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엄마 밑에서 모든 것들 다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 교배, 자연 분만, 자연 포유 이런 것들을 성장기에 엄마한테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돌아가셔도 아이버처럼 멋진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들이 이제 환경이 바뀌고 이런 거에 본능적으로 잘 적극적이고 빠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헛헛할 수 있는데 푸바오는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억, 그리고 저희들과의 그런 기억을, 어려운 일이 분명히 야생동물 속에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억들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가 엄마가 되고는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 욕심으로는 한번 꼭 찾아갈게 메시지를 주고 싶네요. 와, 다시 만나셨을 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견하다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한 판다의 개체로서 뭔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2세를 출산하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뭐 마냥 대견해서 예쁘다, 대견하다, 훌륭하다, 잘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약간 울컥해가지고 두 분의 영상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저는 몸을 많이 따르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 이 바오 가족들과의 계획 여쭤볼 수 있을까요? 큰 일이 있을 거고요. 푸바오가 중국 여행을 가는 그런 시기도 올 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푸바오의 동생도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순간이 됐든 우리 바오 가족들이 또 건강하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잘 옆에서 도와주는 거, 케어해주는 게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1,8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 취약종.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는데요. 워싱턴 조약이 발효되면서 희귀동물을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은 판다를 번식 연구 목적으로 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받는 비용은 한 쌍에 약 100만 달러. 판다가 사망하거나 아기 판다가 태어나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판다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판다의 귀엽고 천진난만한 이미지를 앞세워 정치 문제를 희석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국에선 중국으로 아기 판다를 보내는 규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 이게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판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판다라는 그 생물에 대한 선호도는 있지만 주변부 문제와 결부된 대중국 이미지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거죠. 한중 협약상 푸바오를 국내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 그럼에도 자꾸만 미련이 남는 건 푸바오와 때려야 떼어질 수 없는 사육사님들과의 관계 때문일 텐데요. 飼育員さん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そしてとにかく可愛い。 변치 않은 사실은 푸바오는 국내에서 태어난 첫 아기 판다라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작았던 순간도 있는데 어느덧 100kg이 넘는 생시 체중의 550배나 되는 거구로 변신을 했구나. 조금 있으면 완전한 어른이 될 건데 항상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푸바오 사랑해. 푸바오인 것처럼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소중한 기회라. 질문 한 3가지만 하시면 아, 네. 푸바오에게 바오야 이 친구가 푸바오가 어렸을 때 품에 안아줬던 인형이기는 한데요.